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AI 활용 교육 1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을 살펴보고 그중 가장 적합한 인공지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를 실제 활용하기 위한 상황별 상담한 핵심 포인트를 도출하는 질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싱크빅 선생님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은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챗 GPT를 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구글에서 새로 출시된 제미나이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선생님들 모두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텐데요. 윈도우 11부터는 하단 작업 표시줄 우측 끝에 보시면 인공지능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는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 트래픽이 많이 몰린다고 하죠. 그 시간이 되면 접속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질문을 20문항에서 30문항 정도를 해봤는데요. 벌써 사용량 제한에 도달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문을 하시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챗 GPT를 구독을 하셔야 돼요. 무료 버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는 무료 버전의 경우 GPT 3.5까지만 이용을 할 수 있죠. 현재 GPT-4와 GPT-4.5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GPT 3.5는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대답의 오류도 많고 2023년 초반 정도까지의 정보밖에는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대화는 문제없이 가능하지만 깊게 들어가거나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면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오픈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그만큼 질문과 대답에 대한 정보들이 쌓이지 않아서 한국어에는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미나이도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대답의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아직은 한국어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필요에 의해서 유료를 이용할 때 취소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인공지능은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필요에 의해서 구독을 하셨더라도 취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할 때 비용은 이 세 개의 인공지능 도구 모두 비슷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 인공지능의 최고의 장점은 윈도우 11 사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챗 GPT 4 버전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윈도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연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동일하니까 무료 버전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보시고 좀 더 업무에 많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유료로 구독해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별 상담한 핵심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켜시면 윈도우 11 기본 화면이 나오죠.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우측 끝에 있는 코파일럿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창이 나오게 되죠. 저는 지금 여러분께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으로 늘려놨는데요. 원래는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코파일럿 창은 최대한 느릴 수 있어요. 자, 질문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설정해야 될 부분은 대화 스타일 선택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통계라든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밀한을 선택을 해 주셔야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균형 있는 대화 스타일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라든지 또는 미국의 정치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 이런 정확한 답을 확정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이 균형 있는을 선택을 하시고요. 창의적인은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든지 추상적인 답변,
또는 정확한 답이 없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창의적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6세 수준의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이나 정밀한보다는 창의적인이 훨씬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좋겠죠.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정밀한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보다 창의적인 시각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주제에 맞춰서 세 가지 대화 스타일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창의적인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웅진 싱크빅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색다른 구독 상담을 위한 질문을 일반적인 형태로 제가 써봤습니다.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색다른 구독 상담을 위해 초등 필독서 목록과 연계하여 예비 초등 회원에 맞는 상담법을 알려줘. 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을 할 때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경우는 우리 인간들의 대화에서 통하겠지만 기계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단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답변을 생성을 했죠. 번호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이의 관심사 파악하기, 독서 습관 형성하기, 부모와의 소통, 학교와의 연계,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을 해줬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나 주제를 물어보고 관심사를 파악하라고 하고요. 관찰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에 맞는 책을 추천하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일정을 정하라고 하죠. 그 다음 독서 기록을 통해 부모와의 소통을 하고 학교와도 연계해서 학교 필독서 목록도 확인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죠. 웅진 싱크빅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 것은 색다른 구독 가입을 통해서 예비 초등 회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구독을 하지 않은 예비 회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때 목적이 무엇인지가 제일 앞쪽에 나오도록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좀 더 알기 쉽게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써봤습니다. 예비 초등 회원에게 웅진 싱크빅의 색다른 구독 회원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목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목적이 앞쪽에 나와야지만 인공지능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 필독서 목록과 연계하여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알려줘. 뭐를 알려달라고 할지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제출합니다. 자, 답변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비 초등 회원에게 이 서비스를 추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강조하라고 하죠. 초등 교과 연계, 다양한 주제와 장르, 독후 활동, 오디오북 제공, 맞춤형 도서 추천. 자, 이런 장점을 중심으로 상담하면 예비 초등 회원과 부모님들이 색다른 구독 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가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죠. 제가 예비 초등 회원이라면 앞서 답변 내용보다는 이 뒤쪽의 답변 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색다른 구독 서비스의 장점을 정확하게 집어줬죠. 자,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 방식으로 질문을 한 다음 첨부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발췌를 해서 주된 내용 부분에 삽입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짜집기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주된 답변은 지금 여기 나온 이 답변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6세 수준 영어 회화에 고민이 있는 엄마에게 북클럽 슈퍼팟으로 영어 회화 학습시키는 방법과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시간상 제가 미리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북클럽 슈퍼팟을 활용한 영어 회화 학습 방법과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뉘어서 답변을 해줬죠. 자, 북클럽 슈퍼팟 활용 영어 회화 학습 방법은 레벨 테스트, 일상 속 영어 노출, 게임과 놀이, 반복 학습을 제안을 했고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환경 조성, 흥미로운 컨텐츠 제공, 일상 속 영어 사용과 놀이와 학습 병행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은 한 번에 하나씩 차례대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챗 GPT나 코파일럿 같은 인공지능은 앞서 한 질문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우선 북클럽 슈퍼팟으로 영어 회화 학습시키는 방법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처럼 6세 수준이라고 해서 그냥 끊어서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앞뒤 내용이 이어지도록 문장을 구성하는 게 훨씬 답변이 매끄럽게 나오게 됩니다. 6세 아이의 영어 회화 학습을 위해서 북클럽과 슈퍼팟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북클럽 활용법과 슈퍼팟 활용법을 나눠서 답을 해주죠. 그리고 앞서 내용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앞서 내용은 슈퍼팟의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슈퍼팟의 투데이 학습을 매일 30분 진행하고 슈퍼팟의 스토리와 파닉스 학습을 통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키운다고 하고요. 슈퍼팟에 포함된 애니메이션과 동요 콘텐츠를 활용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실제 슈퍼팟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답변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질문인데요. 지금 이 내용에 이어서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에 이어서 관련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6세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질문을 했는데요. 자, 답변을 보시면 앞서 우리가 봤던 이 답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고요. 북클럽과 슈퍼팟 질문에 이어서 관련된 답변으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영어 게임과 역할놀이, 그 다음 애니메이션, 동요와 동화책, 그 다음 일상 속 영어 노출, 앞서 본 슈퍼팟과 북클럽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흥미로운 컨텐츠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 웅진 싱크빅의 슈퍼팟 잉글리시 같은 프로그램은 아이의 수준에 맞춰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죠. 자, 이렇게 질문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시키게 되면 앞서 질문과 대답한 내용에 연관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어지는 추천 질문들이 있죠. 자, 이런 질문들을 또 클릭을 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이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형태의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도출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AI 활용 교육 4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하는 아바타 제작 방법을 알아보고 딥페이크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인트로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아바타가 강의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목소리, 얼굴 전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아바타로 얼굴을 생성을 하고 입모양을 만들어줘서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만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원더쉐어사의 Volvo라는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Volvo라는 앱은 원더쉐어에서 나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앱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프리 다운로드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신 다음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W에 보시면 원더쉐어 버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버보 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입모양을 내가 원하는 멘트와 합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 외에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버 앱은 그것까지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런 식의 합성은 DID라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앱들을 혼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 있는 버버 앱만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서 크리에이트 비디오 합니다. 그러면 랜드스케이프와 포트레이트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포트레이트는 세로로 긴 상태고요. 랜드스케이프는 가로로 긴 상태죠. 자, 포트레이트는 주로 스마트폰용으로 쓰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비디오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여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아바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자, 피메일과 메일을 이용을 해서 남성과 여성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마케팅, 뉴스, 에듀케이션, 라이프 스타일,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 용도에 맞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피메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대나 축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코너를 잡고 움직여서 크기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겠죠. 자,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바타를 다시 누르시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앞서 인트로에 나왔던 사람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OK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동일하게 잡히는데요. 또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텍스트 스크립트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멘트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웅진 싱크빅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 소개 멘트를 써봤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40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AI 교육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고 썼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중간에 말이 계속 이어가지 않고 잠깐 쉬는 부분에 쉼표를 넣어 주셔야 좀 더 자연스러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쉼표를 넣지 않게 되면 웅진 싱크빅은 40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끊어줄 부분은 쉼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웅진 싱크빅은 40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 그리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통해 새로운 AI 교육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 AI 음성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웅진 싱크빅은 40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AI 교육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코리안이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음성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랭귀지를 누르면 영어부터 이탈리안, 스페니시, 그 다음 저먼 여러 가지 있죠. 재패니스도 있고요. 차이니스, 코리아도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젠더라고 나오죠. 남성, 여성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성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AI가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아니고 내가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 오디오 업로드를 통해서 올려주게 되면 이 아바타에 그 목소리가 입혀지게 되는 거죠.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은 일반적인 mp3로 녹음을 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다른 사람이지만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나오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자막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자막은 우측에서 서브 타이틀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 자막이 없어지죠.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배경도 바꿔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있는데요. 자, 이걸 선택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본 배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다른 배경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저는 이런 배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훨씬 더 밝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익스포트를 이용을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720p와 1080p가 있는데요. 720p는 1080p보다 화질이 떨어지겠죠. 고화질인 1080p를 이용하시려면 업그레이드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구독을 해야 되겠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무료로 이용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합니다. 그러면 입모양과 움직임, 배경, 말소리를 전부 합쳐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물론 이 생성하는 시간은 좀 걸립니다. 영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내 컴퓨터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모두 다운로드 됩니다. 자, successfully라고 나왔죠. 자, 완성된 영상이 여기 있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40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AI 교육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바타 제작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좀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비용도 추가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 결과물은 간단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알아본 아바타를 만드는 것도 일종의 딥페이크인데요. 이 딥페이크 기술은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사회같이 1인 미디어 활성화로 얼굴이나 목소리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각종 컨텐츠 제작에 꼭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면서 1인 미디어 시장의 폭발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활용성이 있지만 이런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죠.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것과 같이 AI로 만든 목소리로 보이스피싱에 악용한 사례도 있고요. 뭔가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사회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가장 최근 기술로 아직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법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업무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AI 활용 교육 2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챗 GPT를 활용한 회원별 맞춤 활동 시트 구성법 및 정보를 구하는 방법, 번역 및 내용 요약, 이메일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원별 맞춤 활동 시트를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한 걸음 먼저 인성 철학 중에 용기 주제와 관련된 독서 워크시트 질문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7세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 텐데요. 자, 이 경우도 일단 대화 스타일에서 먼저 적당한 스타일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 경우는 균형 있는이나 정밀한보다는 창의적인 대화 스타일을 선택을 해 주셔야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라든지 서류 작성에 쓰이는 방식대로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정확하고 디테일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합니다.
독서 워크시트 질문 예시를 7가지를 만들어 줬네요. 이야기 속 주인공이 어떤 용기를 보여주었는지, 주인공이 용기를 내기 전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나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용기를 내기 위해 주인공이 한 일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라든지, 이야기 속에서 용기를 내는 것이 왜 중요했는지, 내가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인지, 이런 내용들을 질문 예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예시가 아주 잘 나왔는데요. 질문을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쓰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앞서 한 질문이 이 질문이었죠. 이 질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목적과 어느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어순을 정리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한 걸음 먼저 인성 철학 중에서 용기 주제와 관련된 7세 아이를 위한 독서 워크시트 질문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위쪽에 있는 질문이나 이 질문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인공지능이 느끼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나열하게 되면 훨씬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는데요. 앞서 내용에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앞서 답변은 독서 워크시트 질문 예시 7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야기 이해하기, 감정 표현하기, 상황 상상하기, 나의 경험과 연결하기, 창의적 활동으로 대분류를 해준 다음 그 안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해하기 부분을 보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물어봤죠. 자, 그 다음 세부 질문으로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서 용기를 발휘했는지 주인공에 대한 세부 질문이 부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인공이 겁을 먹었던 순간은 언제인지 물어보고 그때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물어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질문을 끝내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죠. 상황 상상하기나 나의 경험과 연결하기, 창의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내용과 뒤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퀄리티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질문을 구성을 하실 때 디테일한 답변을 원한다면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문에서 주어 부분을 바꿔본다든지 또는 서술어 부분을 바꿔본다든지 중간에 형용사를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구성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인공지능을 계속 괴롭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답변에 조금 더 근접하게 됩니다. 절대 한 번 질문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질문을 시도를 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찾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내용과 연관되지 않은 새로운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질문 입력창 좌측에 있는 새 토픽을 눌러주도록 하세요. 자, 이걸 누르지 않게 되면 앞서 했던 질문과 대답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앞서 했던 내용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겠죠. 자,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새 토픽을 눌러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보를 구하는 방법은 정밀한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네, 정밀한 선택을 하고요. 전국 대비 우리 지역 유아에서 중학까지 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이렇게 말을 줄여서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하죠. 유아부터 중학교까지라고 써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당이라는 단어도 인당이라고 쓰기보다는 1인당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지역을 정확한 지역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비 수원에 거주하는 유아부터 중학교까지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합니다. 자, 답변이 나왔죠.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 39만 8천 원, 중학교 44만 9천 원, 고등학교 49만 1천 원으로 나왔는데요. 수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죠.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확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관련된 통계가 나와 있을 때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관련된 통계 정보가 없을 때는 챗 GPT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대신 그 아래에 보면 통계청 정보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자세한 정보 부분에 통계청을 클릭해 주시면 통계청에 일일이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할 필요 없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통계청에서 알아서 찾아주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이죠? 통계청에서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을 경우 아래에 보시면 수원의 사교육비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다른 지역과 수원의 교육 환경을 비교해 달라고 하죠. 자, 지금 이렇게 통계가 전국 기준으로 나왔는데 수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일단 교육 환경을 비교해 보면 어린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수원의 교육 환경과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답변이 나왔는데요. 수원 교육 환경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수원 교육 환경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시면 이런 점에서 수원과 다른 지역의 교육 환경을 비교할 때 수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말은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평균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부수적인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은 정보는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번역 및 요약 방법은 이렇게 질문을 해서 대답이 나왔을 경우 아래쪽 질문에 요약해 달라고 입력하면 해당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요. 번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과 대답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복사해서 입력창에 붙여 넣은 다음 요약해 달라고 얘기하면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웅진 싱크빅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회사 소개 부분을 이렇게 긁은 다음 이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이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을 요약해 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출합니다. 자, 요약이 됐네요. 20줄 이상 되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4줄로 요약을 해줬죠.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은 이렇게 입력창에 붙여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줘 대신에 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입력하면 전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주겠죠. 그 다음은 이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 회원분들에게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한 걸음 먼저 인성 철학에 대한 홍보 메일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한 걸음 먼저 인성 철학을 회원분들에게 홍보하는 이메일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는 앞서 대화 스타일을 정밀한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 경우는 창의적인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출합니다. 자, 내용을 완성해 줬습니다. 자, 이메일 예시라고 하죠. 제목, 아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한 걸음 먼저 인성 철학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회원 성함 웅진 싱크빅에서 새로 출시한 한 걸음 먼저 인성 철학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일상 속 고민을 이솝 우화와 탈무드 이야기로 풀어내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성과 철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서론을 써주고요. 그 다음 한 걸음 먼저 인성 철학의 주요 특징 3가지가 나오고 결론까지 들어가면서
웅진 싱크빅 드림이라고 마무리까지 됐네요. 자, 그다음 이렇게 하신 다음 아래쪽에 참고를 한 링크가 전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링크도 같이 포함해서 전송을 하시면 이메일을 쓰실 때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챗 GPT와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회원별 맞춤 활동 시트 구성법과 그 외에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인공지능도 결국은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활용도가 결정됩니다. 보다 디테일하고 체계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여러분도 이용을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가상현실에 기반을 둔 메타버스의 트렌드와 메타버스와 생성형 AI의 결합으로 교육 분야에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웅진 싱크빅의 링고시티를 실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의 닐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쓴 공상과학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 나오는 신조어로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현실과 가상세계에서 활약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인공지능, AI,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다양한 ICT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구현되는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몰입할 수 있도록 하죠. 메타버스는 게임, 소셜 네트워킹, 교육,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도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진을 올리지만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 있는 각자의 계정에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은행에 송금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도 입금이 돼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이런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전부 메타버스의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얼마 전까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전부 이 메타버스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가 기술의 발전으로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요. 확장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XR 기기와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한 확장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XR, 즉 확장현실 기기입니다. 최근 메타에서 메타퀘스트, 애플에서 비전 프로 같은 XR 기기를 출시하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기기들은 사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더욱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아직은 이런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의 부족과 비싼 가격, 그리고 부피와 무게 등의 기술의 완성도로 인해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뉴럴링크를 발표했죠. 인간의 뇌와 칩을 연결해서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보던 생각만으로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시각장애, 알츠하이머, 뇌손상 같은 의료 분야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뉴럴링크 기술은 뇌에서 외부로 신호를 내보내는 기술이지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부에서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된다면 아무런 장비 없이 가상 공간의 데이터를 직접 뇌로 전송함으로써 궁극적인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관련 종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인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즉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개념에서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인 AR, VR, XR, 공간 컴퓨팅 기술이 이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의 결합이죠. 지금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가 AI죠. 오픈 AI의 챗 GPT를 필두로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의 클로바 등도 AI, 즉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메타버스 내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객체 등을 생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와 같은 AI 모델은 메타버스 내에서 강력한 챗봇으로 작동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육과 학습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가상교실, 실시간 협업도구, 몰입형 학습 환경 등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콘텐츠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학업 몰입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학습 부분의 실예로는 웅진 싱크빅의 링고시티를 들 수 있겠죠. 웅진 싱크빅은 국내 유초등 교육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콘텐츠에 생성형 AI를 결합한 영어 스피킹 서비스 링고시티를 통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따라서 메타버스로 실제 가깝게 구현한 세계 도시를 여행하면서 70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영어를 배우는 컨텐츠로서 메타버스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트렌드 방향이 이 링고시티에 다 들어있는데요. AI 기반의 실시간 영어 회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어를 말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게임처럼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사용자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상현실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 체험 기능도 이 링고시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더불어 영어 학습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죠. 이런 기능의 장점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외우고 쓰는 영어 학습에서 벗어나서 실제 현지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 같이 영어 학습의 몰입도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죠.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의 기능들은 지금까지는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 TV 이런 다양한 기기를 통해 메타버스에 접속하게 될 텐데요. 이런 기기들의 단점은 현실적인 체험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기를 통한 메타버스 접속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XR, VR 기기의 소형화,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런 XR 기기들은 큰 부피와 그리고 휴대성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10년 안에 일반적인 안경 크기와 무게를 가진 XR 기기들이 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예를 든 웅진 싱크빅의 링고시티 같은 경우도 사각의 화면을 벗어나서 눈앞에 메타버스가 펼쳐지는 놀라운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는 일련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 문화에 대한 비전, 기업과 대중이 기술을 사용해서 무엇을 할지, 특히 가상 공간에서 지내며 일하고 즐기는 것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의 트렌드도 여기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놀라운 발전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의 주요 트렌드와 그 트렌드를 웅진 싱크빅의 링고시티를 실례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